22. 내가 그때 얼마나 다른 방법으로 3차원의 이론을 확산시키려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손자에 대해 실패를 하자 나는 다른 가족들에게 내 비밀을 전파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쪽이 아니라 위쪽으로라는 구호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제 전체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대중 앞에 제시하여 그것을 입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글을 쓸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 동안 그 비밀에 대한 논문을 은밀하게 작성했습니다. 가능하다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기 위해서 나는 물리적 차원에 대해 말하지 않고 생각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론상으로 플랜랜드를 내려다볼 수 있고 동시에 모든 것의 내면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의 직사각형과 8개의 끝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쓰면서 내 목적에 적합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슬프게도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플랜랜드에서는 선 이외에는 다른 평판이나 도표 그림이 없었고 모든 직선에서는 그 크기와 밝기에 의해서만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논문을 끝마쳤을 때 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내 삶은 시들어갔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내게는 시시해졌습니다. 보는 것마다 내게 저항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원에서 내가 보는 것들이 3차원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보일까 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없고 나의 비교를 큰 소리로 말하고 싶은 욕망을 거의 억누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내가 한번 보았지만 아무에게도 전할 수 없을 뿐더러 내 정신적 환상 속에서도 다시 재현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신비에 대해 명상하느라고 나는 내 일과 고객에게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스페이스랜드로부터 돌아온 지 대략 11개월쯤 지난 어느 날, 나는 두 눈을 감고 정육면체를 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후 계속 시도해보았지만 내가 그 최초의 원본을 정말 알고 있는지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전보다 나를 더 우울하게 만들었고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내가 만약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대의 명분을 위해 기꺼이 내 생명을 희생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 손자도 확신시키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의 최상류층 동그라미들을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 나의 정신은 강했기 때문에 나는 감히 위험한 발설을 시도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이미 나는 반역자 아니면 이단자로 간주되었고 내 지위가 위태롭다는 것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최상류층의 다각형과 동그라미 사회에서 약간은 선동적이며 의욕에 찬 발언을 쏟아내고 싶은 욕망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모든 것들의 내부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미치광이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어느 옛 동그라미의 말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그는 예언자와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다수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나는 사물의 안쪽을 구별하는 눈이니 모든 것을 보는 나라니 하는 표현들을 불쑥불쑥 내뱉었습니다. 심지어는 3차원 혹은 4차원 같은 금지된 단어들을 한두 번 쓴 적도 있습니다. 경솔한 일련의 내 언행은 총독의 관저에서 개최된 지역 사색가 협회 모임에서 마침내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몇몇 멍텅구리 같은 인간들은 왜 신은 차원의 수를 2차원으로만 제한했는가 라든가 혹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왜 절대자만의 속성인가 같은 문제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대기 위해
정교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만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구와 함께 3차원 공간으로 여행했다가 우리 메트로폴리스의 국회의사당으로 돌아온 이야기, 3차원 공간으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 밖에 내가 환상을 통해 보고 들은 모든 이야기 말이죠. 처음에는 사실 가공인물의 상상적인 경험을 내가 묘사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나 나의 열정은 곧 내 모든 가식을 내던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열변을 토한 연설의 끝부분에서 내 모든 청취자들에게 편견에서 깨어나 3차원을 믿으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내가 즉시 체포되어 최고위원회로 압송되었다는 것을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날 아침, 내 주장에 대해 변론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나의 동행자인 구와 함께 선 적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서서 말이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나는 내 운명을 예견했습니다. 나는 사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보내질 것입니다. 동시에 내 이야기를 들었던 관리들도 없애버려 내 이야기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비밀에 붙여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의장은 값비싼 희생을 값싼 것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죠. 내 변론을 마무리 짓자 의장은 아마도 몇몇 젊은 동그라미들이 나의 신실함에 감동되는 것을 보고는 내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 내가 북쪽이 아니라 위쪽으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방향을 지시할 수 있는가? 둘, 내가 즐겨 말하는 정육면체 도형을 그릴 수 있거나 혹은 서술할 수 있는가?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할 진리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의장은 내 감정을 전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며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진리가 나를 감옥에서 구출하여 나로 하여금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나는 별다른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탈출할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특별히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나보다 먼저 내 감옥으로 왔던 내 형제를 보는 것도 가끔 허락되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 외에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내 형제는 공정하고 감각 있으며 쾌활하고 부성애까지 있는 최고의 사각형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와 나누는 대화가 솔직히 나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구가 최고위원회 회의장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낼 때 그는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구가 사라질 때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보았고 그 현상에 대한 동그라미들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7년 동안 그는 거의 매주 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구가 그때 모습을 드러낼 때 내가 행한 역할과 스페이스랜드의 모든 현상에 대한 나의 풍부한 묘사, 유치에 의해 추론되는 입체적 존재에 대한 나의 설명들. 그러나 내 형제는 아직도 3차원의 본질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구의 존재에 대해 믿지 못하겠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리하여 나에 대한 개종자는 아무도 없었고 어쨌든 천년의 계시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셈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랜드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플랜랜드에 가련한 프로메테우스인 나는 이 감옥에 갇혀서 내 나라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이런 기억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다른 차원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리라 믿었습니다. 제한된 차원성에 속박되는 것을 거절하려는 저항의 정신을 일깨우리라고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밝은 순간에 대한 희망입니다. 오호라, 그것은 늘 그렇지만은 않았거늘. 가끔은 힘들고 고된 상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니
그것은 내가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었으며 아쉽게도 정육면체의 정확한 모습을 내가 진정으로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밤의 환상 속에서 북쪽이 아니라 위쪽으로라는 신비한 격언은 마치 영혼을 걸식하는 스핑크스처럼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정신적으로 허약해질 때, 즉 정육면체와 구가 거의 존재에 불가능한 뒤편으로 훌쩍 날아가 버리고 3차원의 나라가 1차원이나 0차원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거의 환상에 가까워 보이고 이 견고한 벽이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평면과 플랜랜드의 확고한 실체들이 그저 병든 상상력의 산물이며 모든 한갓된 꿈에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해 보일 때에도 진리의 대의명분을 위해 내가 견뎌야 할 순교의 일부분입니다.